시세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가장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강한 탄력이 조선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혜주다, LNG선 발주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또 러시아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물동량, 이 천연가스가 오고 가는 이 양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LNG선의 발주는 늘어난다. 이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국내 조선주들 오늘 강한데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조선업체가 좀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통해서 천연가스를 이제 이동을 시켰는데요. 만약에 군사 충돌로 인해서 그럼 유럽은 다른 이런 공급원을 좀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면은 LNG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LNG 시장 자체가 관심을 받게 된다면 조선 섹터 쪽으로 수혜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업체 가장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TX 그룹주들까지 움직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대부분을 또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퍼져나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해운업체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과 해운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전쟁 관련 이런 수혜주다 이렇게도 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이런 수주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락될 이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충돌이 조금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도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수주뿐만 아니라 실적도 뒷받침될 수 있으니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 사이에 조선주들의 고점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 탄력 나타나는 쪽 가운데서 게임 섹터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크래프톤이 게임주 내에서 주가가 워낙에 좀 안 좋았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오면서 또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 섹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어제는 메리츠 그룹주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 방어를 잘 해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만 크래프톤이 그 주인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억 정도의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장병규 의장이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6% 상승했고 29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각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향세를 좀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부터는 좀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게임 섹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움직이다 보니까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M게임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좀 뜯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인터뷰에서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으로 그런 멘트를 조금 다시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55만 원과 60만 원 사이 이렇게 가격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호흡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쭉 홀딩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지금 바닥선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평선도 21선 이제 돌파를 하는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 우상향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업사이드 10에서 15% 정도 놓고 보신다고 한다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시선이 좀 분산되는데 좀 코멘트 해주실 만한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다면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네, 코로나 기간에 한 번씩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이런 내용입니다. 가구업체, 인테리어 업체들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저희가 집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집 꾸미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게 되면서 이사를 가기에도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의 집에 이런 가구를
좀 뜯어고치는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누스라든지 코아스, NX가 좀 반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누스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차트를 봤을 때도 바닥선을 다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조짜리 또 회사이기 때문에 좀 뭐 가볍게 여기기에는 조금 힘든 이런 종목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종목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가구업체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샘이나 이렇게 이케아 이렇게 좀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가격대는 저평가 밸류로 접근하시고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탈출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가 잘 이루어지면은 실적은 바로 또 반영이 될까요? 올해 실적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긴 했었는데 실적으로 그다지 화답해주지는 못해가지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비용성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홍보에 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그 실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케팅 비용이나 비용적이면은 집행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개선이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이다. 하반기 정도에 나온다면 주식은 상반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로 확인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또 잘 활용하신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장 포인트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포인트는 군사 충돌보다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사 충돌로 인해서 뭐 시장이 조금 내린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3월에 있을 금리 인상 폭입니다. 지금 50bp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군사 충돌과 함께 더 가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출렁거림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하는 행동들 또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멘트들 때문에 주가 굉장히 플로우를 많이 격하게 겪었었고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공격보다 무서운 건 50bp 인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면 다시금 주가는 살짝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 구간이 저희가 2, 3월 이렇게 기간을 예상을 했지만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5bp 정도 인상으로 끝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때부터 반등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 사실 안 사면 더 좋겠지만은 보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올인 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50bp 인상 뭐 이러면서 막 한껏 움츠러들었었는데 25bp 정도 될 거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방향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장 추천 줍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현대해상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금리 상승의 이런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 가까이 또 상승에 나와주고 있고요. 시총은 2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회사입니다. 지금 PBR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0.5배 미만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PBR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직도 갈 길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들 얘기가 나올 때 배당 수익률을 꼭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아마 5%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배당 수익도 챙기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좀 더 먹을 거리 있다라고 보시고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에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월봉상에서는 61선 이렇게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쓰는데 이 신고가는 따라가 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해상 오늘 신병재 부지점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